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아직 생각이 없어. 근데 저 새끼가 미리 넘겨짚고 뭘 바라거나 약속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존나 경솔한 새끼지. 그럼 여기서 왜 하필 김칫국이냐? 물김치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유래가 예전에 떡이나 고구마 같은 뻑뻑한 거 먹을 때 체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동치미 국물을 같이 마셨다고. 이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나도 병원 입원했을 때 열흘간 매 끼마다 동치미가 나오는 거예요. 체할까봐 그러는지. 동치미만 30그릇 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떡이나 고구마를 먹고 그 다음에 김칫국물 마셔서 넘기는 건데 김칫국물부터 들이키는 사람 왜 건너뛰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돌리는 말이지 않나 싶어. 터무니없는 일을 기대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실력이 좋다고 합시다. 좋긴 한데 그래도 브라질을 이기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토토충 새끼가 우리나라 이긴다는데 몰빵해 놓고 막 망상하는 거야. 아, 집 사고 차 사고 막 그래야겠다. 이런 상상을 한다 쳐. 그때 김칫국 빨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넘겨짚는 것 외에도 망상에 가까운 상상이나 어떤 착각으로 믿음, 확신을 가지면 그걸 말리기 위해 하는 말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연애 상황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동안의 눈치를 보니까 우리 미정이에게 내가 고백 이벤트 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왜? 얘는 나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칫국 말통으로 마신 거죠? 안 봐도 망하겠죠? 이런 경우가 남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주로 또 남자가 저지르는 실수야. 그래서 이번에 김칫국 마시는 사건 하나 준비했어요. 남녀 관계를 착각한 새끼가 무슨 짓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고. 일단 장소는 일본의 귀파방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요. 노래방처럼 여러 군데가 있어. 하나 들어가. 그럼 예쁘장한 아가씨가 들어와가지고 무릎에 누우라 그래. 귀를 파준다고. 그러면서 뭐 다양한 얘기 해주잖아요. 오빠 오늘 날씨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했겠다. 건강 챙기고요. 내가 오빠 생각하는 거 알지? 뭐 이런 대화하면서 이렇게 막 볼도 살짝 만져주고 그런 거야 귀파방이. 요런 데를 어떤 아저씨가 중독됩니다. 하야시 코지란 남자야. 일주일에 3번씩 가요. 한 달에 막 몇십만 엔씩 써. 이 귀 파는 데다가. 귀가 간지러운 게 아니죠. 딱 봐도. 다른 게 간지러운 것 같은데 성매매 업소는 아닙니다. 귀를 파준다는 핑계로 대화하는 여자 무릎 빼고 정신적 위로해주는 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럼 이 하야시 코지라는 아저씨가 귀파방에 중독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일하는 19살이야. 에지리 미호라는 애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가게 에이스였대. 미호가 이제 남자들 귀 파주고 얘기 적당히 해주고 그러면서 30분에 2,700엔 받아요. 1시간에는 4,800엔. 그리고 이 코지가 에지리 미호만 만나려고 가는 거니까 지명을 하겠죠. 지명비 1,000엔이 또 듭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귀를 파주면서 한 달 수입으로 65만엔씩 벌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650. 아저씨를 귀 파주면서 650만원 버는 거야 한 달에.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뭐 귀 파는 거 외에 다른 터치 같은 건 없습니다. 엉덩이 허리 못 만져요. 귀만 파주면서 대화해 주는 거야. 이 아저씨가 42살인데 19살 귀 파주는 거에 빠졌다고. 매주 가가지고 미호 불러주세요. 3개월 지나면은 5월부터 2-3시간으로 시간을 또 연장하더니 8월쯤 돼서는 일을 쉬는 금토일 주말 내내 와요. 아침에 와서 저녁에 나가. 7시간씩 파. 그리고 46,000엔을 계산하고 나갑니다. 46만원 7시간 귀 파고. 귀에서 피 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귀이개 서비스는 수단이고 여자애나 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여자애도 그러면 이제 손님으로 생각 안 해. 반은 친구야. 그렇게 손님 관리를 하는 거지. 남자는 모르지만. 코지 아저씨 손님으로 오면은 나중에는 귀도 안 파줘. 같이 과자 먹고 과자도 남자가 사와. 같이 DVD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놉니다. 치킨 사와. 편의점에서 과자 사와. 미호야 뭐 먹어. 내가 사왔어. 이지랄 하면서. 방에서 이제 귀 안 파고 둘이 이런 거 먹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여자애가 또 시킨 거야. 오빠 올 때 햄버거 사와.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들어주다 보니까
미호는 호구 잡은 거죠. 코지는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자애 좋아서. 근데 미호는 이제 호구 잡은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가 코지가 좀 이렇게 진도 빼보려고 우리 이제 좋아하는 사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좀 끌어안으려고 하면은 얘가 또 막 지랄해요. 오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 오빠 지금 선 넘었어. 나 집에 갈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코지가 또 막 운대요. 자기 미안하대. 그러지 않겠대 앞으로. 내가 조심하겠대. 그러면서 코지가 점점 미호랑 자기가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 어린애니까 또 애지중지해. 미호는 뭐 집에 갈 때만 이제 또 애교 부리면서 오빠 다음에 또 와. 기다릴게. 이미 자주 오고 있는데 코지가 그럼 또 오늘 뭐 40만원 50만원 썼지만 싫지 않아? 이런 말 한마디가. 알았어. 오빠 생각하는 거 너뿐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혹시 둘이 뭐 말싸움이라도 하잖아? 그럼 가게 나갈 때 미호가 은근히 또 사과해. 아 저기 약간 미안했어. 라인 할게. 그럼 집에 가면서 코지가 또 라인 합니다. 아이 나도 말이 심했던 것 같아. 아이 내가 미안하지. 내가 남잔데 이지랄 하면은 미호가 이제 또 한 번 구슬렸다. 그래서 다음 예약은 언제야? 이런 사이인 거야. 여자애가 철저하게 19살밖에 안 됐는데 42살 아저씨 완전 빨아먹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그 밀양의 50살 아저씨도 여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귀파방이라도 혹시 까딱해서 간다면은 똑같이 될 거예요. 절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저씨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자, 아무튼 뭐 7월 15일쯤 됐어요, 날짜가. 미호 얘 생일이야. 코지가 생일 선물 해주고 싶은 거야. 라인으로 또 미호야 오빠 생일 선물 사는데 이거 언제 가져갈까? 물어보니까 미호가 당장 지금 오래. 그래서 코지가 이게 회사에서 보낸 건데 바로 연차 내고 선물이랑 뭐 하리보 젤리 뭐 이런 거 2봉다리 사가지고 아키하바라 역 앞에 갔어요. 미호가 출근할 때 아키하바라 역에서 내리나 봐. 역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미호를 만납니다. 미호가 이제 마주치니까 코지가 인사부터 했어. 안녕 이렇게 하니까 미호가 밖에서 이런 아저씨 만났으니까 창피하잖아. 단둘이 있을 때는 손님이고 빨아먹을 대상이지만 남들 보기 쪽팔린 거야. 여자애가 얼굴 싹 굳어가지고 일찍 왔네요? 그러니까 코지가 그래? 아유 여자 만나는데 남자가 먼저 와야지. 그래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가게 사장님이 너 손님 사겨? 안 되니까 이런 게. 그래서 오빠 나 먼저 갈 테니까 20분 뒤에 들어와. 따로 떨어져서 가는 거야. 그리고 미호가 먼저 가게 들어가서 가게 사장한테 오빠 그 코지 그 새끼 있지 아저씨 그 틀딱이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나 어떻게 해? 스토킹 당하나 봐. 어떻게 좀 해줘. 나 일 못할 것 같아. 이거를 뒤따라 들어오다가 코지가 들은 거야. 인제 정신 드는 거죠.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 여자애는 아니었구나. 나 돈으로만 생각했고 손님이었구나. 호구 잡혔구나. 상실감에 수치심이 들었대요. 그리고 5일 뒤입니다. 이 미호라는 여자애가 자기 블로그에 갑자기지만 아노 건강할까노? 삐오키치? 뭐 이렇게 썼대요. 삐오키치가 뭐냐면은 병아리야. 얘가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형이래. 병아리 인형에 이름을 붙인 게 삐오키치야. 이게 뭐냐면은 미호가 코지에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이름을 지었던 건데 뭐 미호가 진짜 코지랑 둘이 그런 말을 했는지 뭐 찾아오는 손님마다 다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지는 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삐오키치를 블로그에 쓴 게 이건 나와의 어떤 기억을 말하는 거다. 곧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 그래서 머리를 막 굴려봐요. 코지가 이게 대체 뭘까? 어떤 나에게 신호를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그날 미호가 사장님에게 내 욕을 했지만 진짜는 좋아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해. 지금 나 혹시 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핸드폰 들고 우리 비호 막 이지랄 해. 바로 가게 예약합니다. 그날 얼굴 봐야 되니까. 코지는 미호에게 자기가 사실 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 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귀 한 또 몇 시간 팠어. 그리고 다시 화해를 해. 이 관계가 이어져가지고
2008년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연속 9일 출석합니다. 미호가 아니고 코지가. 얼마를 쓴 거야 대체 귀 파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구정을 지내는 한국은 연휴 붙으면 5일이고 대체 휴무 붙으면 뭐 그래도 5일일 거고, 한국에서 설날이 온 가족 모여서 뭐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가족 행사를 좀 하잖아. 일본에서도 뭐 신정기간, 연말, 다음에 연초, 장기간 쉬면서 가족들이 시간 보내는데, 코지는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설날 내내 이 귀파방이 들어가 있었어요. 코지가 뭐 마음은 그렇지만 성관계까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요 정도 해. 손도 좀 잡아줄 수 없냐, 나가서 같이 밥 먹고 들어오자. 점점 진도 빼고 싶은 거죠. 근데 미호는 안 해주지. 가게 방침이 손님과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귀만 파야 돼. 1년이 지났어요. 코지는 지 혼자 미호랑 이건 사귀는 거다 아무리 봐도. 아니 이게 사귀는 게 아니면 대체 뭐야 남녀 사이에. 이런 생각을 해요. 미호는 가게 밖에서 만나는 게 가게 규칙을 위반하는 거라 만나면 안 된다. 가게로 와라 나 보고 싶으면. 대충 둘러대. 코지는 1년인데 아 진짜 너무하네. 좀 만나자. 나가서도 데이트하고 롯데월드 가자. 미호가 일하는 이 귀이개점이요, 신주쿠에도 있어요. 점포가 2호점이. 가끔 바쁘면 신주쿠 점포에도 얘가 들러요. 왔다 갔다 하면서. 코지가 또 어떻게 알았어? 이제는 신주쿠 점포에도 예약합니다. 거의 뭐 스토커야. 그래놓고 신주쿠 일하러 가는 길에 미리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제어되는 손님이 아니다. 미호가 이렇게 판단했죠. 가게 점장에게 또 말해요. 곧바로 가게에서 코지를 강퇴합니다. 유튜브라면 이제 차단인 거죠. 오지 말라는 거야. 이제 코지가 화가 났어요. 진짜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진심을 보여주고 이 정도면 사귀는 거 아니냐? 너 내 손 그만 떨어. 이 정도면 받아줘도 되잖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시도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미호짱! 안 사귀어주면 나 이제 가게 안 온다는 소리 질렀어. 미호가 뭐라 그러게? 그럼 오지 마. 더 화를 내요 미호가. 코지가 지금 구라핑 찍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은 오빠 그게 아니라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오니까 실망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가게 밖에서 한번 만나보려고. 가게는 못 들어가니까. 출근 전에 잠깐 얼굴 보려고 가게 앞에서 숨어갖고 기다려. 미호가 이제 마주칠 거 아니에요. 겁나가지고 이제 점장이 출퇴근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타나? 드디어 떨어졌구나 싶어서 점장한테 이제 안 온다. 나 혼자 퇴근하겠다. 미호가 혼자 다녀. 코지는 이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어. 계속 지켜보다가 점장이 안 보이는 상황이 오니까 집을 쫓아가요. 그게 7월 19일. 미호가 집 앞에서 마주쳐가지고 도망쳤어요.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스토커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밖에 나와봤는데 뭐 도망가면 그만이잖아. 노상이니까. 피해도 없고 경찰이 사건화 안 하고요. 수사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코지는 알지. 이렇게 해서 얼굴 마주쳤을 때 경찰 신고돼도 내가 도망가면 안 잡히잖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쫓아다녀요. 출퇴근길을. 8월 1일 오후 11시 밤늦게 퇴근하는데 집에서도 알죠. 여자애가. 엄마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집에서 한 50m 떨어진 곳이었는데 흰 셔츠에 뭐 가방 맨 남자 하나 있었대. 이렇게 크로스백. 미호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니까 그 남자가 사라졌대. 아마 코지 본 것 같고요. 엄마가 전화했어. 미호야 너 어디니? 지금 이상한 남자 지나가더라. 미호는 코지라고 생각하겠죠? 집도 이제 알아냈구나 싶은 거야. 코지가 미호에게 핸드폰으로 라인을 보내든 이제 메일 보내든 연락 안 돼요. 다 차단됐으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이제 여자애가. 코지는 점점 차단될수록 화가 더 나죠. 좋아해서 그런 건데 날 이렇게까지 거부해? 내가 쓴 돈 얼마야. 나 진심이었는데. 내가 싫다고 한들 이렇게 진심인 사람을 매몰차게 해? 살해 욕구를 느낄 정도로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2009년 8월 3일이야. 아침. 하야시 코지는 칼을 가방에 넣고 미호 집을 갑니다. 아침 8시에 도착했어. 미호 아빠는 이미 출근해서 집에 없었고요. 미호 오빠, 엄마, 할머니가 있었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의외로 일본 사건 다루면서 보면은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1층 창문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데를 문단속을 안 하는 거야? 일본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현관문이 열려있었어. 코지가 그냥 들어갑니다. 1층에서 미호 할머니 마주쳤거든요. 미호 좀 보게 해달라고 막 빌어. 당연히 갑자기 집에 처음 보는 남자가 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데 할머니가 화내죠. 거기서 말다툼 좀 하고 코지는 이 할머니를 때리고 칼로 찌릅니다. 할머니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이제 2층으로 칼 들고 올라가는 거야. 미호 발견했어. 칼로 바로 찔렀고 미호도 죽어요. 비명들 들리니까 미호 엄마가 방에 있다가 나왔거든. 밖에 막 피투성이잖아. 코지 서 있고. 도망가야지. 근데 밑에도 할머니 시체가 있네.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강도 들었다. 주변 사람들 부르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동해서 얘가 현장에서 잡혔어. 도망을 안 간 거야 얘가. 집안에 계속 있었거든. 미호가 바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의식불명이고요. 엄마 오빠는 무사했죠. 경찰 신문인데 코지가 범행 동기를 2주 전 미호 만나 관계를 되돌리자 다시 친해지자 했는데 거부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찾아가 찌른 거다 진술했어요. 코지는 뭐 일단 사망한 사람 나왔으니까 할머니 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의식불명이던 미호도 사망하거든 결국. 그래서 2명 살인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 전에 정신감정부터 받았거든. 전혀 문제 없대. 뇌 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 나왔고 재판에서 뭐 당연히 사형 나왔죠. 코지는 피해자 2명에게 사과한대요. 피해자 둘이야 이 사진이. 그래서인지 재판장은 코지에게 감형을 시켜줘. 무기징역 됐네. 일단 할머니 살해에 대한 계획성은 없어 보인다는 거잖아. 우발범죄고 범행을 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때문에 감형된 것 같아요. 유족은 항소를 원했는데 검찰이 안 합니다. 각이 안 나와 보이나 봐. 무기징역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은 하야시 코지 이 새끼 이거 뭐하던 새끼냐는 건데 1968년 치바현 치바시 뭐 어딘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대요. 부모님과 형이 있는 뭐 4식구 같이 살았대. 학창시절에는 좀 눈에 띄지 않고 뭐 그렇다고 문제도 없는 하지만 성적은 평범한 그냥 그런 조용한 학생 존재감도 없고 근데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성적이 좀 더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전기기계 전문 고등학교 졸업했고 설비회사 들어가면서 20년간 일했습니다. 이직도 한 번 안 했어요. 한 군데서 계속 일했고 회사 사람들 말로도 똑같아. 코지는 다들 안 하려는 일도 싫은 소리 한 번 없이 하는 성실한 직원이라는 거지. 근데 직급이 주임이야. 20년 근속해놓고 주임이라는 거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성실한 건 맞는데 그냥 거기까지인 것 같아. 그건 좋은데 실력이 따라와주지 않고 자기도 뭐 딱히 진급에 욕심 없는 것 같고 욕심 없이 기계적으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그냥 한 달 또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긴 또 일본이란 말이야. 재팬. 일본이라는 정서에서 누군가를 말할 때 성실한 직원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얘는 아마 상상 이상으로 조용히 고개 숙이고 일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조용하고 평범한 성격으로 눈에 띄는 취미 하나 없고 책 읽기 좋아했다는데 회식 때도 혼자서 우롱차만 마신데 술을 안 먹어. 입에도 안 된대요. 키가 169, 몸무게 63kg. 애초에 26살 때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인 결합조직 질환이라는 걸 알았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병이 또 도중에 재발할까봐 고치긴 했지만 결혼도 포기했고 연애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독거 노총각으로 살았어. 뭐 이런 이유라고는 하는데 성격이 원래 좀 그냥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친놈인 게. 28살부터 혼자 살았는데 아빠랑 크게 싸우고 쫓겨난 거야. 그래서 독립했고요. 치바시에 어디 단칸방 들어가서 살다가 설날만 되면은 잠깐 엄마 아빠 집 들려서 인사하고 아침 먹고 그게 돌아가는 게 유일한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집 회사 집 회사. 요렇게 한 40살까지 혼자 산 거야. 독거노총각으로.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귀파방 들어가서 미호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지. 지 혼자서만. 유일하게 자기에게
말을 따뜻하게 걸어준 여자였대요. 그게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홀린 거지, 지 말로는. 그래서 20년간 모아둔 1,000만엔의 저금 중에 1년 반 동안 200만엔 정도를 썼습니다. 귀 파느라 2천만 원 썼다고 지금 이 새끼 이거. 이 미친 새끼가. 착각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 입장에서는 진심이에요. 제가 아는 그 밀양 아저씨도 뭐 매사에 다 진심이라 그래. 진솔하고 솔직하다고. 근데 그게 진심이 아무 때나 진심이면 되냐는 거야.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야? 19살 애한테. 지는 진심인데 뭐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다. 거기서 뭐 상실감, 배신감 느껴서 살인했다는 게 이유잖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연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연애해보려고 그러면 추해요. 비응신됩니다. 이런 착각 같은 거 하지 않으려면 어쨌든 경험이 많아야 돼. 많이들 좀 사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올게요.